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고 새벽 4시쯤에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헌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라거나 각종 내용들,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국무위원들도 전원 사퇴한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플러스로 2시에 이제 국무회의가, 대통령실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보는 게 저로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봐도 좀 객관적으로 좋지는 못합니다. 코스피는 현재 1.38%, 코스닥은 2.03%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부진한 점을 증시 하락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나 테마를 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화성밸브와 같은 대왕고래 관련주들,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던 업종에 관해서 낙폭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원전, BHI 이런 종목들 한 20% 가까이 빠지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결론만 먼저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조건 미수 풀베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저는 주식시장이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결국은 투자자입니다. 주식장이라면요, 절대 편협하게 이 한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악재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호재에 대한 내용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국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더욱더 많이 빠질 것이다. 혹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너무나 확대되고 있다. 혹은 북한에 대한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내용들을 악재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거는 너무 단면적인 관측이라는 거죠. 너무 한 가지 시선으로 편협하게 보는 관측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현재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주식시장이 최근에 좋았습니까? 사실 시장은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외국인이 뭐 원래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외국인의 자금 규모는 지금도 원래도 연중 최저치를 찍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의 결론은 뭐냐?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곳은 없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사실 증시가 빠질 때 사고 증시가 오를 때 파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탄핵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현재 시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탄핵이 될 거라고 봐요.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현행 법률을 확인해 보니까 탄핵이 되려면은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0명이고 조국혁신당이 12명입니다. 두 개만 합해도 182명이에요. 거기서 18명만 이제 추가가 되면 되는 건데 저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악재일까? 이거인 건데 이미 최악을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악재 해소 국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 증시가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면 증시가 빠지는 구조를 지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정계를 볼 때 결국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숫자입니다. 숫자. 그 숫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지지율도 있을 거고 공약 이행률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자, 좋았나요 최근에? 정치적으로 누굴 선호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숫자는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된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악재 해소 기대가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최근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굉장히 재밌게 매매하고 있었어요. 시장이 꽤나 안 좋았음에도. 그죠? 탄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처럼 안 좋을 때 어떻게 매매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탄핵안이 의결이 된다. 실제로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로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대선 트레이딩 놓칠 수 있어요? 총선도 트레이딩 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 미국 대선 트레이딩 할 게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대선 트레이딩 놓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놓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어도 오늘자의 움직임은 솔직히 저는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매매를 못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말로만 계속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제로 지금 매매를 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던 거고. 그죠?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더 떠날 가능성은요, 굳이 뭐하러 해요? 지금은 안 떠납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걸로 빠질 수 있다면 악재겠지. 근데 지금 안 떠나고 있었냐고. 원래도 빠질 만큼 다 빠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산타가 코인하러 간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외국인은 원래 계속 빠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동력이 오히려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탄핵, 신규 대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민주당과 국힘의 양강 구도가 결국은 또 만들어지겠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냥 현행 내용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제 물론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민주당에 대한 당선 확률이 올라갈 때 이제 금투세나 상법에 대한 우려가 좀 클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거기에 대한 우려가 먼저 반영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걸 고민하고 어떤 포트를 가져갈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지, 거기에 대한 우려를 먼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P는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24년 남은 12월, 2025년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짜고 있고, 곧 공개도 드릴 겁니다. 분명하게 매매로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뭐 내일부터 증시가 5% 10% 그렇게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도 받는 일환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진짜로 뭐 빠른 시일 내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 대선 트레이드에 대해서 매매할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각 양 당의 정책과 밀고 싶은 산업은 얼추 알고 있고, 그 안에서의 수급이 도는 게 정말 빠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매매할 거는 많을 것 같아요.